근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아예 선언을 했군요. 자, 우리는 공천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일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결국 둘 후보 모두 대구 동을의 두 후보 모두 공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는데 이게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것인지 한국 정당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김무성 대표 손익계산 뽑아본 것으로 이번 코너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천상욱 차장. 네. 진짜로 선언한 거죠? 그렇죠. 뭐 나는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데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최종 결론이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조금 전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지역은 네. 결국은 단수 추천을 하거나 네. 아니면 낙천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은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후보를 놓고 경선 주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상 안 되니까 내일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네.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주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거 결국 지금까지 이제 일주일 넘게 끌어왔는데 그게 결국 지금 같은 상황, 시간이 없으니까 경선 못 하겠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끌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가장 비겁한 꼼수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비겁한 꼼수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몇 네. 번씩 얘기하지만 네.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유승민 네. 의원. 네. 그렇다면 당이 당연히 칼로 쳐내고 거기에다가 이재만 후보를 공천해서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꺾든가 네. 나중에 혹시라도 유승민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네.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지 여부는 네. 그때 가서 따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당이 할 일이지. 네. 도대체 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네. 우리 공천 안 줄 테니까 네. 너 좀 나가라. 네. 이건 간단한 얘기로 공천은 주고 싶진 않고 네. 손에다 피 묻히고 싶지 않고 네. 그 두 가지를 다 이루려다 보니까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네. 더더욱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네. 이 부분을 이한국으로 혼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네.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기자로서.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야. 당신이 공관위원장이면 명백하게 저기 프로세스를 밟아서 자르면 되는 거지. 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뭐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냐고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기자들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줄 생각이 없는데 아직 자진 사퇴 안 하고 있지? 안 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네.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지금 사실 여러 선거에 네. 나쁜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네. 그것이 벌써 진박들이 반이나 떨어져 나가는 네. 그런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네. 이건 절대로 유승민 한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네. 공당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지 네. 그것이 유승민이든 그것이 누구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은 이제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TV에 등장할 정도니까 이만한 홍보가 없겠습니다만 그 상대로 게임을 치러야 되는 이재만 후보는 어떤 생각일까요?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이재만 후보는 어떤 생각일지 듣겠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어떤 날에는 경선이다. 어떤 날에는 두 사람 다 무공천이다. 지난주 일요일 날 같이 이 아침에 산악회 활동부터 몇 차례 이렇게 선거운동하면서 만났는데 오늘이 약 한 일주일 되는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승민 의원은 계속 이제 잠행위를 할지 칩거를 할지 이제 전면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재만 후보는 이제 대구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만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배신의 정치라 그랬거든요. 과연 정치인 유승민은 당을 배신했는지 과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박재균 칼럼입니다. 그 내용 한 대목 보겠습니다. 천상 차장, 작년 여름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유승민 네.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이제 네. 얘기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네.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인 것처럼 얘기한 헌법 네. 제1조를 얘기한 것은 이게 치기요 자기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네. 너무 청와대가 네. 이제 그 미적미적거리면서 네. 오히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대권 주자로 또 차기 당 대표급으로 키워준 그런 측면이 있다. 이게 분명히 이거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는데 네. 오히려 청와대가 처신을 잘못해서 오히려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오히려 더 정치적 거물로 키워준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칼럼에 이제 주된.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가 작년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하면서 증세 없는 복주는 허구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지훈 칼럼의 요지를 보면 아니 원내대표가 대통령 얘기와 생각이 다르면 당청 간의 이결을 해소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없이 그냥 국회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은 허구다라고 지적하는 것 이게 원내대표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칼럼의 요지는 네.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은 당 내에서의 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네. 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큰 칼을 빼들어서 네. 직접적으로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6월 국무회의 속상에서 콕 집어서 네. 어떤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네. 반드시 찍어내야 될 어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규정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자 바로 그 대권주자 감으로 대통령과 맞서는 이러한 존재로 키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러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제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진영 의원,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정치를 했습니다만, 내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 낙천돼 보니 그 과정에 당대표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듣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평소에 이제 쭉 그 상향식 국민에게 그 공천권을 맡기겠다고 주장하셨어요. 쭉 그 지원을 했고 응원을 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뭐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대표가 있나 이런 참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대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당대표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유승민 공천과 관련해서는 친박 진영에서 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를 좀 패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상대편에 있는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제 몫을 다 했느냐? 자, 난 힘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진영 의원은 당대표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맞습니까? 네. 당대표가 공천교환위원회가 저렇게 쭉 밀고 나갈 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현실적으로 본인이 상향식 공천에 어떤 국민 공천제에 어떤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으면 네. 그 의지뿐만 아니라 네. 정교하게 이것이 어그러질 때 사실은 분명하게 소신을 걸고 당원들의 또 어떤 그 의원들의 지지가 있을 때 이거를 태클을 걸었어야 되는데 네.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수용할 때부터가 과연 정면으로 그것을 지키는 의지가 있었느냐 네. 이런 그 지금 의문을 낳고 있고 또 상향식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명실상부한 정당성을 갖도록 다시 말해서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을 옹호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노리려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그런 그 틀을 갖추도록 투명한 틀을 갖추도록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여태까지 오다가 막판에 힘의 권력 관계에서 사실 칼자루를 청와대와 친박들이 네. 휘두르는 이 상황에서 뒤늦게 지금 상징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개파, 이른바 김무성 대표가 친했던 분들이 너무 공천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타협을 하고 김무성 개파만 살려남기려고 그렇게까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인 거고요. 조금 전에 보신 장면도 사실 본인의 개파로 분류되는 황진환 사무총장 개소식 가가지고 네. 그게 자기 개파의 개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식의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거죠. 네. 진영을 더민주로 민 거는 파라리 김무성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내가 볼 땐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상향식 공천 네.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네. 이상적인 방안이었다. 네. 그것을
그린 김무성 씨가 네. 사실은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그 여력이 있는 네. 그런 정치인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없었다. 네. 원래부터가. 네, 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네. 이러다 보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사실은 상향성 공천이 명분은 네. 신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또는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정치권에 내세우는 것으로서 아주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현역들이 오히려 현역들이 다 네. 자기 기득권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전략 공천도 어렵고 젊은 사람 공천도 어렵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네. 김무성 대표의 패착이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 지금 논쟁이 모두 공천 과정에 모아져 있고 과연 당대표가 뭘 했느냐, 정치력을 발휘했느냐 라는 데 모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어쨌건 이슈를 총선 경쟁을 이제 공천이 아니라 다른 경제 논쟁으로 옮겨가고 싶은 것 같은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생각만큼 잘 이슈가 넘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들의 마음을 사는 파퓰리즘 성격의 용돈 나눠주기식 대책을 배격합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독립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성공하도록 돕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하얀 셔츠에 청년 독립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책 이슈로 또 이제 복지 이슈로 좀 옮겨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만 뒤에 이제 웃어라, 뛰어라 국회야죠. 했습니다만 크게 쟁점이 좀 옮겨가진 않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저렇게 새로운 옷도 등장했고요. 여러 가지 홍보 영상도 공개했는데 자, 어떤 모습인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뛰는군요.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홍보 동영상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데 뭐 로봇 연기라고 하지만 저렇게 대표가 또 저렇게 다리 위에 저 추운 데서 뛰고 있는 거 보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띠띠빵빵 열심히 뛰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저기 말고도 손수조 의원이나 안대희 또 후보 그리고 이준석 예비 후보들도 같이 뛰면서 네. 열심히 하는 국회를 보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놀지 말고 일어나, 자지 말고 깨어나. 자, 일단 뛰는 김무성 대표 저렇게 뛰고 싶겠죠. 그러나 아직 공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니 어쩜 그 이후까지도 김무성 대표가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보는 김무성 대표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정치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라의 틀이 좀 잡혀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걱정할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갔나 싶을 텐데요.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